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할머니?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지. 대기표 뽑으셨어요? 번호 없으면 다시 뽑으셔야 해요. 여기 규칙이에요. 248번이야. 30분을 넘게 기다렸어. 30분 기다리셨다고요? 그래서요? 여기선 다 기다려야 해요. 할머니라고 예외는 없어요. 예외를 바란 적 없어. 다만 최소한의 존중은 원했지. 돈 찾으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찾으실 건데요? 500억. 뭐라고요? 내 계좌에 있는 500억 전부 찾으려고 지금 당장. 장난하시는 거죠? 할머니, 블랙 코미디 찍으세요? 500억이라니 농담도 정도껏 하셔야죠. 이게 농담 같아 보여? 블랙카드? 저 할머니가 블랙카드를? 저게 진짜야? 말도 안 돼. 저런 모습의 할머니가 어떡해.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적 있으신가요? 낡은 코트, 헝클어진 모자, 그리고 구겨진 대기표를 손에 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주목했지만 비웃고 무시했죠. 저 할머니는 뭘 하러 온 거지? 정부 지원금 받으러 왔나 보네. 서로 수군거리며 조용히 비웃던 사람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찮게 여겼죠. 천천히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늙고 가난한 사람에게 특별 대우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그녀가 꺼낸 건 구겨진 지폐가 아니라 블랙카드. 네, 맞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고객들은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의 손을 바라봤죠. 저 카드 진짜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모습의 할머니가 블랙카드를 가지고 있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30분 동안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그 할머니에게 모두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은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돈이 없을 때 드러나는 진짜 얼굴의 이야기.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세요. 그해의 겨울은 유난히 더 그랬다. 하얀 눈이 거리를 덮었고 차가운 바람은 칼날처럼 뺨을 베어냈다. 거리는 온통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서둘렀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은행의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릴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 은행 안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나는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고 공기는 따뜻하고 포근했다. 비싼 향수 냄새와 바람에 날아온 습기가 뒤섞여 묘한 냄새를 풍겼다. 한쪽 구석에는 고급스러운 소파가 놓여 있었고 고객들이 여유롭게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은행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감에 차 있었고 마치 이곳이 자기들만의 전용 공간인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이 평온한 풍경 속으로 한 인물이 천천히 들어왔다. 삑! 유리문이 열리면서 바람이 은행의 안으로 잠깐 스며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문 쪽으로 향했다. 낡은 코트와 색이 바랜 모자를 쓴 작고 왜소한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발은 눈에 젖은 천신발로 덮여 있었고 신발 끝은 닳고 해져 있었다. 코트는 여기저기 실밥이 튀어나왔고 그녀의 손엔 해진 니트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손가락 끝은 추위에 얼어서 새빨갛게 변해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왼쪽 무릎이 살짝 불편한 듯 보였고 걷는 걸음걸이는 어딘가 비틀거렸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서 살짝 찰칵찰칵 소리가 났다. 누군가의 신발 소리가 아닌 신발에 붙은 눈이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저 할머니 뭐야? 한 여성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친구와 통화하던 중 작게 중얼거렸다.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거지 아냐? 요즘 거지들도 은행에 오나 보네. 지원금 타러 온 거겠지. 요즘 노인들 지원금 많이 나오잖아.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키득거렸다. 그 순간 할머니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살짝 움찔하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쩐지 더 작아 보였다. 비켜주세요. 갑작스러운 소리. 은행에 보안요원 진우가 다가왔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검은 유니폼이 그를 더욱 크고 단단해 보이게 했다. 그는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고 손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어디 가십니까, 어르신?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그의 눈은 할머니의 외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남루한 옷, 닳아버린 신발, 낡은 니트 모자, 모든 것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은행 업무 보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확고했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줄 서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쪽에 있는 키오스크 기계로 향했다. 그녀는 기계를 보고 잠시 멈췄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은 손이 자판에 제대로 닿지 않았다. 한참 만에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대기번호표가 인쇄되었다. 종이가 아래로 떨어지자 할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종이를 주웠다. 그녀의 움직임이 더딘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왼쪽 다리가 무거워 보였다. 할머니는 구석진 의자에 앉았다. 손을 문질러 몸을 녹이며 기다렸다.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을 바라보는 모습은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조용히 흘겼다. 거지 할머니가 은행에 무슨 볼일이 있겠어? 지원금이나 타러 왔겠지.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주먹을 살짝 쥐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흘렀다. 할머니보다 늦게 온 사람들은 다 하나둘 불려갔다. 그녀의 대기번호는 여전히 화면에 뜨지 않았다. 다음 고객 204번. 멀리서 들리는 직원의 목소리.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는 204번. 그녀의 번호는 248번. 눈에 띄지 않게 아주 미세하게 할머니의 눈에 실망의 빛이 스쳤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손을 문질렀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새빨갛게 부어 있었다. 204번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상냥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 선명한 붉은 립스틱, 딱 맞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고객에게는 따뜻했지만 할머니를 볼 때는 싸늘했다. 할머니가 다시 한번 손을 문질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녀의 눈빛도 달라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차분히 서연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따뜻함. 은행 안은 여전히 포근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따뜻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할머니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팔걸이에 올린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손끝은 붉게 부어 있었고 잔주름이 가득했다. 가난한 사람의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이 쥐고 있는 것은 작은 종이 한 장. 대기번호 248번. 다음 고객 215번. 다음 고객 220번. 시간이 흘렀다. 할머니의 눈은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번호는 끝내 뜨지 않았다.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어도 화면에는 다른 번호들만 올라갔다. 그 사이 명품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하이힐 소리가 똑똑똑 울려 퍼졌다. 그녀는 대기표조차 뽑지 않고 바로 서연의 창구로 다가갔다. 서연 씨,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다. 서연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
수진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서연과 수진의 대화는 업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두 사람은 패션, 쇼핑,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며 깔깔거렸다. 고객이 아닌 친구의 대화를 나누는 듯한 분위기였다. 내 남자친구 이번에 유럽 출장 가면서 백 1개 사줬어. 헉, 진짜? 대박. 어느 브랜드야? 설마 C사? 응, 거기 거 맞아. 완전 고급스러워. 그들은 수다를 멈추지 않았다. 그 사이 대기번호 248번의 주인인 할머니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눈빛에는 서서히 피로와 실망이 새으며 들었다. 아직도 안 부르네.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투덜거렸다. 옆에 앉은 여자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오래 기다리는 거야? 저러고 앉아만 있으면 직원들이 신경이라도 써줄 줄 아나 봐. 그러니까 꼭 지원금 받으러 온 것처럼 보이지 않냐? 중년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노인들 다들 그렇게 지원금 타러 은행에 와. 맞아. 돈도 없는 사람들이 괜히 은행에 와서 앉아만 있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오래 기다려야 해.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작게 숨을 들이마셨고 다시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모습이 보였다. 30분 후 다음 고객 235번. 할머니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235번. 그녀의 번호는 248번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실망의 기색이 서서히 번졌다. 입술을 살짝 깨물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의 한숨이 은행 안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연의 얼굴이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에 껌을 씹으며 눈썹을 찡그렸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창구로 다가갔다. 왼쪽 무릎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저기요. 그녀는 창구의 유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뭐죠? 서연의 목소리는 짧고 냉랭했다. 얼굴에 미소는커녕 짜증이 가득했다. 내 차례인 것 같은데요. 30분이 넘도록 기다렸어요. 대기표 있으세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대기표를 꺼내 보여주었다. 여기 있어요. 248번이에요. 서연은 눈을 살짝 찡그리며 표를 힐끗 보더니 응? 아직 멀었네요. 순서대로 불러요. 빨리 하고 싶으면 미리 번호표 뽑으시던가요. 그녀의 말은 독처럼 날카로웠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았다. 직원들이 내 존재를 보지 못하는구나.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래도 말은 해야겠다. 저기요, 왜요? 또 뭐요? 서연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과 마주보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표정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기다린 시간이 헛되지 않길 바래요.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헛되지 않길 바란다고요? 하하하, 진짜 웃기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다. 중년 남자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괜히 은행에 와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 순간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서연 씨. 서연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다.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대답했다. 이름표에 써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할 얼굴이 될 거예요. 그 말이 끝난 순간 할머니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다. 블랙카드. 검은색 카드가 창구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놓였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다. 은행의 모든 공기가 바뀌었다.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의 블랙카드에 고정되었다. 블랙카드, 그게 진짜야? 저 할머니가 블랙카드를 가져왔다고. 서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마치 얼음처럼 얼어버렸다. 대체 이게 뭐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말했다. 이건 내 인내의 끝이야. 검은 카드가 유리 창구 위에 놓였다. 단단한 플라스틱이 유리에 부딪히는 그 짧은 소리가 마치 은행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소리도 움직임도 모든 것이 정지한 듯했다. 모두의 시선이 검은색 카드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카드가 아니었다. 블랙 카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카드.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많지 않은 그 카드였다. 블랙 카드.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카드를 바라보며 빠르게 흔들렸다. 아니야,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속으로 그렇게 외쳤지만 손은 그녀의 의지와는 다르게 서서히 카드를 집어 들고 있었다. 서연의 눈은 화면과 카드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다. 마치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 이게 뭐죠? 서연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작았다. 그녀는 카드를 손에 쥔 채 정말로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고객이 아니라 자신에게 묻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나 위축됨이 없었다. 내 카드입니다. 확인해보세요. 서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키보드 앞에 앉아 천천히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1,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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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dots, 4, dots.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이 느리게 움직였다. 보통 때는 재빠르게 치던 손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시간을 끌고 싶어 하는 듯 했다. 제발 아니어야 해.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냥 평범한 카드일 거야. 블랙카드처럼 보이기만 하는 거겠지.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단숨에 부서졌다. B. 카드가 인식되면서 화면이 깜빡였다. 그리고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다. 계좌 잔액 500조 원, 500억 원. 서연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녀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다. 눈은 화면에 고정된 채 손은 마우스를 쥐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뭐라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녀의 손끝이 마우스를 놓치고 키보드를 치던 손가락이 공중에 멈췄다. 옆에 있던 두 번 창구의 직원 지은이 서연의 반응이 이상한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서연의 모니터를 보았다. 뭐야, 500억? 지은의 목소리가 새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모든 고객과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500억이라고? 그 할머니가? 남자 고객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다. 장난해. 저런 차림에 할머니가 500억을 가지고 있다고? 고요하던 은행. 아니, 한순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귓속말이 들려왔다. 저 할머니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설마 로또 당첨자 아니야? 아니지. 그 정도면 재벌 아니야? 고객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조금 전만 해도 무시하고 비웃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경계심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점장이 허겁지겁 달려나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전혀 달랐다. 보통의 엄격하고 당당한 지점장의 모습은 없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했군요. 바로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룸.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할머니를 위해 준비된 단어였다. 서연도 지점장의 등장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한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는 지점장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하나 없었다. 지점장이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말했다. VIP룸에서 더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차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조금 전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고객을 대하던 모습은 사라졌다. 비피룸이요?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은행 전체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저기 앉아 있을 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피룸으로 초대한다고요?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지점장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한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이 기회를 원한다고요? 그 기회가 돈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람 때문인가요? 그녀는 서연을 향해 다가갔다. 서연은 눈을 피했다. 아까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나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혀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서연을 한참 바라보았다. 사람은 돈으로 존중받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아야지.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뒤에서는 서연의 울음소리와 지점장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 할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문이 열렸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은행 안으로 들어왔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눈 속으로 사라졌다. 은행 안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500억 원? 서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컴퓨터 마우스를 쥐고 있었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화면에는 선명한 숫자가 깜박이고 있었다. 계좌 잔액 500조 원 500억. 누구도 그 숫자를 무시할 수 없었다. 마치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쏠렸다. 그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더 이상 비웃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경악했고 누군가는 불안해 보였다. 서연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점장의 눈은 바쁘게 서연과 할머니를 오가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저게 진짜야? 고객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마치 그 말을 신호로 삼은 듯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했다. 저 할머니가 50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도 안 돼. 말이 돼? 거짓말이겠지. 요즘 가짜 카드 많잖아. 진짜라니까. 직원이 확인했잖아. 화면에 떠 있던 거 봤어. 고객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 대체 누구야? 재벌 집안 어머니 아니야? 아니면 은둔형 부자일 수도 있잖아. 잠깐만요. 서연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다. 그녀는 서둘러 책상 위에 손을 짚고 균형을 잡았다. 손끝에 땀이 맺혀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서연은 급하게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손끝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입력하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 딸깍, 삑. 키보드 소리가 어색하게 울렸다. 그녀는 화면에 고개를 바짝 붙였다.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다. 5천억 원. 그 숫자는 그대로였다.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서연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화난 표정도 짜증도 없었다. 오로지 두려움만 가득했다. 그때 지점장이 서둘러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단정하게 다려진 양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그는 고객과 직원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 앞에 서자마자 깊게 허리를 숙였다. 90도 각도로 머리가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한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엄격하고 권위 있는 톤과는 전혀 달랐다. 낮고 부드러우며 마치 간절하게 용서를 비는 사람 같았다.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차와 편안한 소파를 준비했습니다. 더는 불편하게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서연을 바라보았다. VIP 룸,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여기 앉아 있었을 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나를 바라보고 있네요.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 할머니의 말에 침묵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는 소리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깊게 숙였고 손을 배 위에 모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네가 지금 내게 하는 사과는 진심인가요? 서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말해봐요. 네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 돈 때문에 사과하는 건가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프고 쓸쓸했다. 할머니는 지점장을 바라보았다. 지점장은 손을 모은 채 애타게 말했다. 한 할머니, 저희 은행을 떠나지 마십시오. 앞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지점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지금 내 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점장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그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거짓말?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 말에 은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할머니는 지갑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 전액 이체해 주세요. 500억 원 전부 다른 은행으로 옮기세요.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제발 멈춰주세요. 지점장은 급히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한 할머니, 제발 생각을 다시 해주세요.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오늘 배우는 건 단 하나예요. 사람은 돈이 있으면 VIP로 보이지만 돈이 없으면 그저 투명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자국이 하나하나 바닥에 남았다.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한 할머니, 지점장의 외침이 들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다. 은행 문이 열렸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그녀의 긴 모습이 서서히 사라졌다. 딸깍. 휴대전화의 전원이 켜지는 소리였다.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시선은 할머니의 손에 있는 휴대전화로 집중되었다.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손끝이 화면을 세우르르 밀어 올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주변의 웅성거림도 울먹이는 서연의 목소리도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아니야? 제발 아니야. 서연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재판장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 같았다. 할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발요. 서연의 말은 간절했지만 이미 늦어 보였다. 할머니는 더 이상 서연을 보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부를 열고 김 변호사라는 이름을 터치했다. 띠. 신호음이 들렸다. 은행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심지어 지점장마저도 숨조차 쉬지 않고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 변호사입니다. 낮고 침착한 남성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할머니는 침착하고 또렷하게 말했다. 김 변호사, 제 계좌에 있는 500억 원 전액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 주세요. 네? 전액이요? 500억 원 전부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네, 전부요. 단 1원도 남기지 말고 옮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는 동안 은행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차가운 침묵, 숨막히는 침묵. 아니, 그럴 수 없어.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었다. 할머니, 제발요. 그 돈을 옮기시면 제 직장이 위험해져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빌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제발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연의 어깨는 울음으로 인해 들썩거렸고 울먹이는 소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처럼 들렸다. 기회?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냉철했다. 내가 여기에 앉아 30분을 기다릴 때 너는 내게 기회를 줬나요? 서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너는 날 보지 않았어.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지. 하지만 지금은 보이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은행 전체에 울리는 종소리처럼 선명했다. 한 할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지점장이 급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앞으로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은행 전체에 울렸다. 할머니는 다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주변의 고객들, 직원들, 서연, 지점장 모두를 그를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후회,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사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시하는군요.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한 할머니, 제발 멈춰주세요. 지점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소리쳤다. 할머니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은행과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지점장의 외침은 간절했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렇죠. 당신들은 결국 돈 때문에 움직이니까.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은행의 자동문이 열리면서 찬바람이 은행 안으로 들어왔다. 한 할머니, 제발요. 지점장의 목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고객들과 직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녀를 비웃지 않았다. 그들은 머리를 숙였고 입을 다물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닫기까지 항상 너무 늦더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춥지 않다. 은행 문이 닫혔다. 그녀의 모습은 차가운 눈 속으로 사라졌다. 은행 안에는 고요함만이 남았다. 서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 지점장은 한참 동안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도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돈이 없을 때의 당신의 태도는 돈이 있을 때의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 문장은 지점장과 서연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이제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눈 속에 사라져간 그 작은 뒷모습을. SSA의 악. 찬바람이 할머니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와 그녀의 낡은 코트 위에 소복이 쌓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눈을 털어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은행의 자동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유리창 너머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지점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연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고객들도 더 이상 수군거리거나 웃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마치 자신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앞을 향해 있었다. 앞으로, 앞으로.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흰 눈이 쌓인 인도 위에 그녀의 발자국이 하나하나 남았다. 다리의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어느 순간 지나가던 꼬마 소년이 눈사람을 만들다가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소년의 얼굴은 장갑을 끼지 않아 빨갛게 얼어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추어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의 웃음에는 아무런 계산도 없었다. 그냥 밝고 순수한 웃음이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구나. 너도 따뜻하게 입고 있어야 해. 소년은 환하게 웃었다. 네, 할머니도 따뜻하게 다니세요.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은행 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온기가 소년의 한마디로 가슴 속에 스며들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거리는 여전히 흰 눈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도 할머니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달랐다. 느리지만 힘있었고 단단했다. 한 빵집 앞에 멈춰 섰다. 작은 가게였지만 안에서 나는 따뜻한 빵 냄새가 공기 속에 퍼져 있었다. 가게 안에서는 작은 소년이 빵을 정리하고 있었다. 소년은 키가 작고 작은 손으로 빵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진열대에 올리고 있었다. 빵 하나를 올리고는 몇 걸음 물러나서 자세를 확인하고 다시 정리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소년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성실함이 서려 있었다. 마치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할머니, 빵 사시겠어요? 소년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해맑게 물었다. 소년의 눈은 맑고 순수했다. 그 눈빛 속에는 멸시도 없고 판단도 없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빵 하나 살게. 소년은 재빠르게 진열대에서 빵 하나를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에 빵을 담고 끈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봉투를 건넸다. 여기 있어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소년의 인사는 너무도 당연한 듯 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인사가 할머니의 마음을 울렸다. 그래, 고맙구나. 할머니는 빵 봉투를 품에 안고 천천히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퍼졌다. 그 따뜻함은 은행 안의 난방보다 훨씬 더 포근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아이가 있구나. 나도 예전에 이렇게 순수했었지.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머리 위에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돈이 없을 때의 태도는 돈이 있을 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되새겼다. 그 말은 은행 안에서 그 누구에게나 들렸지만 정작 들어야 할 사람들은 외면했다.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저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다. 김 변호사,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500억 전액을 요청하신 은행으로 이체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화면을 닫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발자국은 조용히 눈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깊게 새겨졌다. 은행 안. 서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점장은 창가에 서서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점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객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은행 전체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다시 거리. 할머니는 여전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발자국이 서서히 사라지는 동안 하늘에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눈송이는 조용히 세상을 덮었고 그녀의 발자국이 눈 아래로 천천히 묻혀갔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평생 남아있을 것이다. 진짜 얼굴은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돈이 없을 때 드러난다. 그 진실은 오늘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에 새겨졌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할머니가 블랙카드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500억 원이라는 숫자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은행의 직원들과 고객들은 그녀에게 사과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의자에 앉아 누군가의 비웃음을 참으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있나요?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목소리가 작다고, 나이가 많다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쉽게 판단하진 않았나요? 오늘 할머니의 한마디가 유독 가슴에 남습니다. 사람은 가난할 수 있어도 그 누구도 멸시받을 자격은 없다. 얼마나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일까요?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잊고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은행에 있었던 사람들은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고개를 숙이며 그녀에게 사과했지만 그 사과는 결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두려워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오늘의 서연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 그게 바로 진짜 얼굴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 누군가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주머니에 블랙카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진짜 따뜻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진짜 얼굴을 잊지 마세요.